2009년 휴가철에 BA 아메리카 최고의 등반가 나는 레오를 정복하려고 노력했다. 에드거 피크의 동쪽에 있습니다. 스촌성. 하지만 밖에 있는 동안 그들의 성공을 기대합니다. 세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눈 덮인 산의 깊은 곳에서 완전히 침묵하고 믿지 않는 그런 다음 캠페인, 대규모 수색 및 구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캠페인에서 대부분의 레오 가족, 이 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는 또한 수색팀에 합류했습니다. 익숙한 이름이 너무 많습니다. 이 이벤트에 나타났습니다. 에드거 피크는 스촌 성로딩 오렌지 카운티에 있습니다. 눈 덮인 산의 넓은 지역에 CA 하수구 산을 중심으로 에드거스 피크는 예외입니다. 대부분의 눈 봉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는 중국어로 명명, 충선의 정상처럼 김잉산 추봉 등등, 또는 티베트어로 명명, 네즈만인으로 리후키프 나마팡 등 에드거의 피크 전용 영어 이름을 가진 눈 덮인 산입니다. 에드거 피크 높이 6,618m. 그러나 정복의 어려움은 뒤지지 않는다. 옆집 산악시의 하수구. 이 눈 덮인 산은 옌투과 빙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 빙하, 북동쪽 서쪽은 가파른 절벽입니다. 남쪽에는 많은 빙하가 있습니다. 산맥이 산재해 있고 극도로 험준한 지형입니다. 2009년 이전에는 한국팀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웨스트월 옆에서 에드거의 봉우리 정복, 에드거스 픽도 고려됩니다. 사람들이 거의 알지 못하는 험준한 산, 도전으로 가득 찬 2008년 미국에서 온 상위 2명의 등반가 조니 경찰과 미카다스, 레오 사인에 대한 보고서에서 산과 하수구에서 CA 우연히 위험한 산을 발견했습니다. 거의 아무도 보고 있지 않습니다. 1위와 둘 다 미국 산악인들에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고의 선수입니다. 고고도 등반 경험 15년. 저기 조니 경찰, 그는 또한 설립자입니다. 유명한 모험 영화제에 미국의 이 산이 그 지점까지 있다는 것을 알고 성공적인 정복은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쪽 벽에는 사람의 발자국이 전혀 없습니다. 둘 다 즉시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험준하고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산과 함께 그리고 동쪽 벽에 있는 새로운 레오를 정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09년 5월 5일 1년간의 준비 및 훈련 후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에드거의 봉우리를 정복하려는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미국의 익스트림 스포츠 미디어 회사입니다. 새 레오 사인의 기록값도 참조하십시오. 이 동쪽 벽에서 그래서 저는 전체 여정을 촬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합니다. 야외 모험 스포츠에 대해. 그래서 이번에는 경험이 풍부한 사진 작가도 있습니다. 24세의 웨인 존슨. 관련 절차를 완료한 후 5분의 3. 그들은 시의 하수구 기슭의 유령 마을에 모였습니다. 그런 다음 현지 가이드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말 운반선. 그들은 옌투기 빙하를 따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에드거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 이틀 동안 개울을 건넌 후 우리는 높은 고도의 평평한 계곡에 왔습니다. 에드거의 봉우리 기슭에서 동쪽으로 3,400m. 여기에 베이스 캠프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우리가 이 산간 지역에 들어간 순간부터 하늘은 비와 눈을 쏟아붓고 있다. 시력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짙은 안개, 산은 SG의 꼭대기로 더욱 덮여 있습니다. 꺼림칙. 참을성 있게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날씨가 좋다. 베이스 캠프에서 바로 오르기.
12월 5일 BA는 일주일 동안 베이스 캠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적절한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매우 화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토론 후에 BA는 먼저 레오로드를 오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계획을 세운 후 그들은 에드가 산의 남동쪽 끝에 있는 틈새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다 몇 시간 후 하늘의 먹구름이 갑자기 녹아 없어지기 시작했다. 태양도 보입니다. 희미하게 불이 켜져 있던 절벽이 갑자기 맑아졌습니다. 이것은 BA를 매우 흥분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무인도 계곡을 향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억눌린 감정을 모두 풀어라. 그러나 곧 조니와 다른 사람들이 알아챘습니다.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이 태양이 나오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얼음이 녹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의 바위가 느슨해질 것이다. 자주 피는 돌의 위험,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레오 전에 그들은 다음 절벽에서 내려오는 바위를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상의 이유로 세 사람 모두 거대한 난간을 선택했습니다. 눈사태를 피할 수 있다. 이 레오의 프론트 캠프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엔지니어링 장비를 보관한 후 그들은 산을 내려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시간은 지난 며칠 동안 5월 17일입니다. 날씨가 다시 험악해졌습니다. 등반하기에 적합한 시간이 없습니다. 16일 밤보다 더 위험합니다. 절벽 아래로 굴러가는 큰 바위. 오래된 베이스 캠프 옆에 부딪혔어. 산사태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세 사람 모두 베이스 캠프를 옮겼습니다. 약 100m의 낮은 고도까지 내려갑니다. 동시에 이 사건으로 인해 BA도 철수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떠나기 전에 그들은 캠프에 가야 합니다. 거기에 보관되어 있던 모든 엔지니어링 장비를 되찾기 위해 이것이 마지막 정보입니다. BA의 사람들이 외부 세계로 떠난 것. 3월 6일 2009 리투 교육부서에서 사천 산악협회에 람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방 등반협회 사무국장 전화로 3명의 미국 등반가가 실종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또한 수색 및 구조 임무를 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동료를 만났습니다. 트로옹티엔 우리는 유령마을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산의 무감각 시의 하수구. 그러나 이 임무를 위해 세 사람의 마음에는 정말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 시간에 에드거 산에 대한 공개 국내 문서 매우 작습니다. 특히 세 사람이 선택한 벽입니다. 완전히 레오나 지형에 대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동시에 BA 사람들의 상세한 등반 계획, 여행 경로뿐만 아니라 또한 완전히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끝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반달 동안 연락이 끊긴 후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들이 살아있든 없든. 신코 세스토스 리통과 콰타오, 돈을 버는 팀으로서 그들은 가장 먼저 걸었습니다. 높은 고도에서 베이스 캠프로 미의 사람들이 떠난 3,400m. 그럼 그들은 세 사람의 발자취를 따랐습니다. 산 깊숙이 들어가 수색하십시오. 조니의 경우처럼. 그리고 다른 사람들. 도교운동이 에드거의 정점에 도달한 이후로 나는 에드거의 꼭대기를 명확하게 본 적이 없다. 완전한 방법으로 산 전체가 짙은 안개로 뒤덮였습니다. 그래서 늦은 오후까지 수색. 진전도 없습니다. 오전 6시 리츠와 고어타오는 베이스 캠프에서 왔습니다. 새 등반가의 유해를 찾기 위해 약 4,000m 높이의 위치로 이동할 때 앞에 있던 남자가 갑자기 발견했어. 눈 속 멀리서 희미한 그림자가 있다.
처음에는 눈 덮인 텐트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볼 수 있습니다. 눈 속에 반쯤 묻힌 남자입니다. 신원 확인 후 나는 이것이 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실종되었지만 지금은 실종되었습니다. 차가운 몸이었습니다. 프로토콜이 GPS 로케이터를 설정하는 즉시 녹화할 사진 촬영 준비. 바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구름이 두 절벽 사이를 맴돌고 있다는 것을 갑자기 누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를 희미하게 만든다. 절벽의 양쪽은 문과 같습니다. 천천히 닫히고 있습니다. 매우 숨이 막힙니다. 그 숨막히는 감각은 두피를 마비시킵니다. 간단한 사진을 찍으십시오. 나는 재빨리 얼음을 줄였다.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나는 밑바닥부터 구워지를 만났다. 약간의 스피커 교환. 나는 여전히 그것을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아닙니다. 권은 긴장된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러면 양쪽이 얼굴을 치료합니다. 7분의 7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수렴하는 구조대, 레오의 가장 높은 힘, 중국산 에드거의 피크 베이스 캠프에 차례로 있었다. 그들 중에는 왕 윈펑이 있습니다. 국가 등반팀 주장.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사람, 리더도 있습니다. 중국 알파인 등반 분야에서 추테이블 선미 9리로 그리고 곧 거의 완전히 수렴됩니다. 중국 실력파 산악인 4세대. 중장년층과 젊은 쌀. 충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6분의 8 의식. 땅콩과 과타오와 함께 산으로 들어갔다. 남자들은 눈사태 경로를 따라 VI를 연장합니다. 맨 위로 검색. 그날에 조니의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300m 떨어진 곳. 그들은 웨이드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또한 동시에 그의 카메라를 찾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보관. 아직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구조대 6명 중 9명이 산으로 향했다. 대규모 검색을 수행하려면 동시에 40명 이상의 현지인이 참여했습니다. 지형에 익숙합니다. 자재 운송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지역에서의 지원. 하지만 슬프게도 사람들이 어떻게 검색하든 상관없습니다. 미카의 흔적은 없습니다. 마침내 날씨가 점점 나빠지면서 수색 및 구조 작업이 수렴됩니다. 최고의 쌀 세대. 중장년층과 젊은 중국 산악인. 후회로 끝났습니다. 그 결과 2명이 사망했습니다. 실종자. 그리고 이미지를 통해서 소리는 여전히 웨이브의 카메라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왜 세 사람이 공경에 처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 58월 5일 조니와 기아차가 산을 내려가기로 결정한 후 그들은 물건을 가지러 캠프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반쯤 올라가면 남동쪽 벽의 절벽에 따르면 갑자기 큰 눈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아무런 경고 신호도 없이. 그들이 반응하기 전에 그들은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눈사태 복도는 두 절벽 사이의 위치와 일치합니다. 경찰은 조니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상식에 어긋납니다. 조니와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두르거나 오만과 같은 모든 실수, 그 반대, 그들은 합리적인 후퇴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영원한 진리를 확인했습니다. 산악 세계에서 산의 정상은 결코 쉬지 않습니다. 당신이 최고의 선수이기 때문에 산의 정상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고향의 평화가 목표입니다. 자연 이전. 우리는 항상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힘에 있는